저희는 네아테스 법분과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것은 미니어네트 식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외 사건이지만 국내에 비슷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발표를 잘 경청해주세요.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식인 관습에 대한 설문부터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인 관습에 대한 설문인데요. 식인 관습도 존중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설문에서 80%가 반대이고 20%가 찬성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 80% 내부에서 위급상황 시 식인 행위에 동의하는가? 라는 설문에서는 또 찬성하는 사람이 32.6%, 반대하는 사람이 67.4%로 드러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는 저희 발표 주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미니어네트 식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어네트 식인 사건은 1883년 공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살인의 목적이 식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눈띄는 그런 사건이죠. 사건의 전개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요즘 미니어네트라는 그거를 영국의 한 변호사가 호주로 가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4명의 선원을 고용합니다. 4명의 선원은 7월 5일 남대산 한가운데에서 배를 가져오다가 결국 침몰하게 되는데요. 사연은 그 보트, 미니어네트가 오래되고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커는 탈수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염분으로 인해 더 탈수증이 심해지고 파커가 엄청 고통받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동료 3명이 그걸 지켜보고 결국엔 동료 파커를 살인을 해서 나라도 살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파커의 살과 피 이런 것들을 목숨을 연명하다가 3일 뒤에 구조가 되는 그런 사건이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자백을 해서 사형선고를 집행을 받았지만 여왕의 자비를 받고 그때 당시 영국에서 여왕의 자비를 받고 감면을 받게 되는 이런 게 미니어네트 식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범죄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3요소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는 위법성,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범죄의 3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인데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살해한 것이 바로 구성 요건인데요. 따라서 살인죄로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살해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법성인데요. 대체로 구성요건에 아까 말했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데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위법성이 조각, 즉 성립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정당방위, 긴급 피난, 정당행위, 자부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살인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긴급 피난의 경우에 법률상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임성인데요. 책임이 없을 경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대 가능성인데요. 기대 가능성이란 어떠한 상황에서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기대를 할 수 없는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기대 불가능성의 경우에는 책임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까 말했던 범죄의 3요소를 토대로 이 사건을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사람의 살해, 하커를 살해한 것은 맞기 때문에 구성 요건 해당성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위법성의 성립 여부는 긴급피난, 아까 말했던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인 긴급피난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법성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를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즉 기대 불가능성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임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성의 성립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기대 가능성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긴급피난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황지태 학생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유해지 시기 사건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긴급피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피난은 국제법상의 의미 그리고 민법상의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위법이 아닌 행위로 인한 사태 때문에 자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폴레옹 전쟁 중 1807년의 덴마크 함대 인도 요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말로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덴마크 함대 인도 요구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먼저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 중 프랑스가 덴마크의 함대를 이용해서 자기 영국을 침략하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덴마크에게 자신들과 동맹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그 함대를 조금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당연히 덴마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공격하고 저 함대들을 공격해서 침몰시키게 되죠. 이 사건은 전통적 국제법 하에서 긴급피난 그리고 자기 방어 그런 예시로 가장 잘 사용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의미입니다. 민법상의 의미는 긴박한 민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의 예시로도 하나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말로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던 와중에 대리운전 기사와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 혐의를 받아본 사람과의 말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가 화가 난 나머지 그 4차선 도로에서 그냥 차를 내버려둔 채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일이지만 차가 4차선에 그냥 널브러니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차가 올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여기서 이대로 계속 뒀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고 남도 피해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약 3m 정도를 운전하여서 차 빗길에다가 세워놓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도로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피난의 예시와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 긴급피난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현재의 급박한 민환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 세 번째로는 부득이할 것.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피난의 세 가지 요건이 맞는다면 앞서 나온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면책의 효과가 발동됩니다. 자, 이제 민일투 시민 사건을 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공리주의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적 공리주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공리주의에 의하면 선원 여러 명의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식인행위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인 윤리적 관점에서의 윤리란 좋음, 옳음, 쾌락 등 이상적 가치나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당위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년을 먹은 행위가 나머지 선원들을 살렸기 때문에 선원들이 얻은 공리가 소년이 잃은 공리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소년의 생명의 가치를 같다고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두 생명의 가치를 다르다고 놓게 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른 관점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윤리적 관점에서는 공리적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을 죽여서 얻은 이익이 정말로 더 희생보다 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소년들이 저지른 일은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살인의 기준이 약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더 크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아이를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늘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과는 관계없이 당사자에게는 부당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준 학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범죄의 3요소 중에서 첫 번째인 구성 요건 해당성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위법성은 긴급 피난의 성립 여부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다시 할게요. 안 끊어도 되죠. 그 당시에 미란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긴급 피난의 첫 번째 조건이 미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 미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피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역시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조건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 규정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당성은 보충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균형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긴급 피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3요소 중 두 가지는 만족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책임성에 의해 범죄 여부가 결정됩니다. 책임성에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 상황이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도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3요소 중 마지막인 책임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범죄의 3요소 중에서 책임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네가터스 법 분과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